자, 이제 여러분 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만한 제다 신약사주, 물론 이제 또 제가 또 부족한,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만큼 일간이 신강하니까 군겁쟁제의 사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없는 무제사주를 우리가 좀 다뤄볼 겁니다.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재성은 양명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양명지원은 한마디로 우리 삶의 근원이요, 목숨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성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궁합, 육친의 궁합의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하여튼 이 재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 무제사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충분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감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은 비겁이 없으면 무비사주가 되고, 식상이 없으면 무식사주, 물론 재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제사주, 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무관사주, 그 다음에 인성이 없으면 무인사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발음상 식상이 없는 경우를 무식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소 처음 들으면 언짢을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무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추구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 무자의, 우리가 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재의 이름을 오행으로 놓으면은 목과 토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재성인지는 몰라, 나에게서 일간 대비. 예를 들어서 목이 재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간이 금일 거고, 화가 재성일 경우는 인간이 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간 대비 목과 토금수 오행으로 놓여지는데,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자를 얘기한다. 무자는 결국 이렇게 경향성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보시면, 여러분 사주에 무엇인가 없다라고 보자고요. 목과 토금수 오행 중에 무엇인가가, 그러면 없을 때 어떤 행운이, 그 운이 딱 들어오죠.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하는 것이 나한테 당연히 길운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진다. 그러니까 거꾸로 무제사주들은 어떤 심리가 강한 줄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서 제 탐이 대단히 강하더라.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근데 없으니까 심리, 이 경향성은 강한데 비해서 실제 재물이 들고 날고, 실제 들어오고 실제 부명에 놓일 것인가는 그 별개로 치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제사주를 얘기를 하는데, 무제사주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먼저 상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무제인데, 나한테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국의 재성이 없을 것인가, 또 원국 플러스 지장간까지도 없는 천지무제인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재가 없어요. 재가 없어. 이 사람에게 토인데 재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체를 원국이라고 얘기하죠. 사주 원국, 원국 무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여기가 4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4월에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지장간이 사, 무, 경, 병으로 놓여 있네요. 당연히 지장간을 들어가 보니까 재성이 있더란 얘기죠. 이렇듯이 원국무재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는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국에만 재가 없어. 토가 없고 재가 없고 지장간 속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원국무재라고 한다. 이 논리는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할 무관사주의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원국무재가 있고, 또 하나 천지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하늘과 땅이 전부 다가 무재로 놓여 있더라 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이 있죠. 땅속 이 전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월이 아니라 아예 지장간 자체에도 재성이 없는 경우,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천지무재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재 대표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샤따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지무재를 놓으면은 부인이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개가 그래. 그 다음에 이 원국무재를 놔도 부인들이 가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따라요. 이 원국무재를 남자가 놓으면은 돈에 대해서 아주 발발발발 떤다고요. 근데 이 천지무재를 놓으면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거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운법이 하나로서 무재인 사주들은 배우자에게 전부 다 넘길 것, 재물을 넘길 것.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돈의 이 정체는 실제 이 돈의 정체는 이성, 즉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죠. 그렇죠? 여자 플러스 실제 돈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자가 바람이 든다고 보자고요. 이성운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순위가 1순위, 2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털을 뽑아버리겠다는 등, 아주 이혼을 하겠다는 등, 자살을 하겠다는 등 그러지 않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낭군님께서 드디어 제가 들어오는 운을 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운을 그 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뜨려 버리면은 돈 나가고 직장 잃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시그널, 글쎄 뭐 돈만 단순하게 봐서는 그런 시그널로 보는 것도 괜찮더라. 그러면 바람을 조장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징조가 이성운이 생겨요. 근데 내가 돈이 나가기 전에 생기는 징조가 뭐냐면 여자하고 이별의 통보를 받아. 그래서 남자가 이혼해 보세요. 두 가지가 나가요. 하나는 진짜 사람이 나가고 여자가 나고, 하나는 또는 거기에 묻어서 돈이 나가요. 아니 그 같은 말 한번 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이혼해 보시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라고 하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성과 돈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기술적으로 잘 다루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과 돈을 만약에 명리를 공부하신 여명 같으면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선 우리 남편이 그런 현상에 놓여도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해서 어렵게 넘기는데, 안 그러면은 아주 개망신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가를 전국에 좋은 명당지에다 만들어 놓고 부인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어. 보내. 이름하여서 뭐 심신휴양 이래가지고 가보면 누가 있어요. 뭔가 하여튼 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하여튼 대기업의 총수들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조금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재물에 대한 관념이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죄사주에 있어서 남명의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무죄사주는 결혼을 못 하나요? 남명의 입장에서 아니죠. 결혼한다니까요. 언제? 제관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되게 기본적으로 무죄사주가 놓여 있으면은 결혼을 늦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죄사주에 놓여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부인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무죄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제 관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걸 보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죄사주를 보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무죄사주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요. 시댁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거든요. 시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면 자수성가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고생스럽게 큰 남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 스스로가 부모의 음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부인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댁덕이 있나요, 없나요? 시댁덕이 없어요. 시댁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신묘예요. 여명이 묘갑을이네요. 이 전체가 그렇죠? 나한텐 재성이야, 내가 극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절로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시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하는 사람들, 이게 나의 남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의 여명들은 나의 시모가 영향력이 대단히 강한 것만큼 자식에서 생해주는 영향력이 어때요? 대단히 강하죠. 그러니까 나의 남편을 거꾸로 보면 목생화의 입장이니까 마마 보이야. 이걸 무자멸자라 그래.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치는 사주. 부인의 입장에서는 시답지 않잖아요, 남편이. 마마보이니까. 그래서 이 마마보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죽으면은 이 사람의 재산이 이리 통해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시댁의 덕을 반드시 봐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재가 없어, 여명의 입장에서. 그럼 이런 현상들, 시댁의 현상들이 어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 자수성가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도 남편이 마마보이라도 시댁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 부모의 음덕이 있는 사주가 살기가 편해요. 그래야지 아파트라도 하나 좀, 요즘 아파트 싸잖아요. 한 20억이면 사지 않나요? 웬만한가? 싸구리 하나 사지 뭐. 하나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죄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입장, 이 남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육친으로 보면 부친이잖아, 그렇죠? 부친의 음덕이 없다는 얘기야, 무죄사주가. 부친의 음덕이 있어도 부친의 제사를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지지가 되었던 청간이 됐던, 특히 지지에 재를 깔고 있어야 돼요. 무죄사주보단 재를 깔고 있는 사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무죄사주들은 재산 상속을 본인들이 받아요. 받지만은 이거를 지키기가, 수호하기가 굉장히 힘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무죄사주가 된다면은 대개 이제 돈이 있거나 명망가 집안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쪽으로 다 전부 다 이름을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부가 형성되고 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명과 여명에 있어서의 이렇게 무죄사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를 나눌 수가 있지만 남명의 입장에서 죄를 본다면은 이 원국 무죄사주들은 글쎄 부인에게 재물을 이렇게 마음껏 넘겨줄 만큼 통이 크거나 그러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이제 하나를 좀 풀어볼 텐데 이런 사주팔자를 하나 보자고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무죄사주 그러면 나는 돈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무죄사주도 재벌들이 있어요. 재벌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인경술, 임인경술, 그리고 개미임자가 있네요. 개미임자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0대 재벌가 그룹 중에 한 사람은 원하겠죠.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는 다시 얘기해서 원국 무죄다. 원국 무죄사주. 그런데 지장간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여기 임무병이 들어와 있고 술신정화가 들어와 있고 미정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렇죠? 전부 다 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천지무죄 안 그러고 원국무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원국무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장간에 재물이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의 지장간의 재물이 얼마만큼 반듯하고 안정적으로 놓여 있을까를 여러분이 아시려면은 재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재합 이렇게 들어와야 돼. 재합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재합 들어와야 돼. 재합 들어온다는 것은 이 친구는 임수를 만나야 되고 얘도 그렇고 이 친구는 신금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친구 둘은 여기에서 임수를 만나고 그래 이 친구는 여기서 신을 만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재벌이에요. 여기서부터 만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화 있잖아. 화. 이 화는 뭐예요? 정제잖아. 정제와 재성도 두 가지야. 편제가 있어요. 정제는 부모의 음덕이고 편제는 자수성가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음덕이 있는 사람이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합이 얼마만큼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사주팔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사주팔자를 여러분 좀 한번 좀 보실 텐데 이런 사주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무술, 정사, 기유, 무술, 정사, 기유의 병인인가요? 뭐 이런 사주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난명에. 물론 이 사람은 재성이 수로 들어와 있지만 원국에 없어요. 그렇죠? 없고 요 지장간에 천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장간에도 없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지무죄, 이걸 우리가 원국무죄. 그런데 이 사람은 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재라는 것은 뭐 이 관은 여기 나와 있고 그렇죠. 또 재과 눈에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음인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주도권을 주고 가야 되나요? 부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셔따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셔따맨이라고.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아예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실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 속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돈을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절대. 자기가 쥐고 가려고 한다고. 자기가 쥐고 간다고요. 그래서 쥐고 가도 합생을 되는 사람들, 아, 굉장히 부자구나. 근데 이 사람은 천지무관이라, 무제라, 자기가 쥐고 가도 그렇고 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애시당초 관념적으로다가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 그래서 부인에게 넘겨주고 마는 사람들, 막 이런 경우인데, 굉장히 신강하면서 또 천지무제라고 해가지고 참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제사주하고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많아. 제다 신약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제다 신약은 또 차이가 또 뭐예요? 이거 너무 껄떡대는 거야. 내가 신약하면서도 제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돈을 보기를 좋아하고, 보는 것과 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래서 궁겁쟁제의 사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완벽하게 무제의 사주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무제 사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제 사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대체적으로 본인이 자기 사업을 놓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도 원국 무제예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가져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 주식회사의 어떤 등기 속에다가 가족들 명의로다가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 이런 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무제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